합집합과 교집합 시중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와 A 합집합 B를 각각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1번에서 A 교집합 B는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6과 8이 정답이 되고, A 합집합 B는 A와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2, 3, 4, 6, 8, 9가 정답이 됩니다. 2번에서는 A 교집합 B는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알파벳인 T가 정답이 되고, A 합집합 B는 A와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A, M, T, H, S, E가 정답이 됩니다. 다음 중 두 집합 A, B가 서로소인 것을 모두 찾아라 라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서로소라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를 말하기 때문에, 즉 A와 B에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는 A와 B에 공통된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서로소라고 할 수 있고요. 2번에서 B를 우선 나타내보면 4, 8, 12 등 4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A와 B에 4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A와 B는 서로소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번에서 A를 먼저 A 원소를 나타내보면 1, 2, 3이 되고, B는 3보다 큰 숫자를 말하기 때문에 A와 B에는 겹치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A와 B는 서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번에서 X는 X-3은 0을 만족시키는 값이기 때문에 3이 되고, B는 X제곱은 9를 만족시키는 X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과 3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3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소여야 한다는 조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4번도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과 3번이 됩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NA는 6, NB는 5, NA 합집합 B는 8일 때 NA 교집합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두 집합 A, B가 있을 때 NA 합집합 B는 NA 더하기 NB 빼기 NA 교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에서 주어진 숫자들을 모두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8은 6 더하기 5 마이너스 NA 교 B가 성립하는데요. 따라서 NA 교 B는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집합 A는 AB, B는 ACD, C는 BD에 대하여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A 합집합 B는 A와 B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일컫기 때문에 A, B, C, D가 되고, A 합집합 C는 A와 C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말하기 때문에 A, B, D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원소들의 교집합을 구하여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인 A, B가 정답이 됩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표준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벤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기호와 원소 나열법으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일단 A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적어보면 1, 2, 4, 5, 10, 20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벤다이어그램이 나타내는 집합은 A 교집합 B이므로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4, 12 A 교집합 B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2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집합 B를 구하라고 했네요. 일단 A 집합을 적어보면 2, 3, 5, 7이 됩니다. 이 문제를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서 풀어볼 건데요. A, B, A 교집합 B의 원소는 2와 7, A의 원소는 2, 3, 5, 7, A 합집합 B의 원소는 1, 2, 3, 4, 5, 6, 7, 8이 되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합 B는 1, 2, 4, 6, 7, 8이 됩니다. 3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4, 6일 때 A 합집합 B를 구하라고 했네요. A 교집합 B가 4, 6이라는 것은 A와 B 모두 4와 6이라는 원소가 있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집합 A의 A라는 원소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A 플러스 1은 7이 될 거고요. A 합집합 B는 1, 3, 4, 6, 7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우리 반 학생 중에서 경주에 가본 학생은 15명, 여수에 가본 학생은 9명이고 두 곳 모두 가본 학생은 6명이다. 이때 경주나 여수에 가본 학생은 모두 몇 명인지 구하라고 했어요. 경주에 가본 학생의 집합을 A라고 하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5, 여수에 가본 학생의 집합을 B라고 하면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 두 곳 모두 가본 학생이 6명이라고 했으니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6이 되겠습니다. 이때 경주나 여수에 가본 학생은 A 합집합 B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저희가 배웠던 공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 식을 계산해보면 15 플러스 9 마이너스 6으로 18이 나오게 돼요. 정답은 2번 18명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발전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연수 K에 대하여 K의 배수집합과 K의 약수집합을 주었는데요. 이때 이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P의 최소값과 이 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Q의 최대값의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P의 최소값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보면 4의 배수집합과 6의 배수집합의 교집합은 4의 배수와 6의 배수에서 겹치는 부분, 즉 4와 6의 공배수의 집합이므로 12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는 P의 최소값은 12입니다. 다음으로는 Q의 최대값을 구해볼 텐데요. 역시 문제에 주어진 식을 보면 16의 약수의 집합과 24의 약수의 집합의 교집합은 16과 24의 공약수의 집합이므로 8의 약수의 집합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시키는 Q의 최대값은 Q가 8의 약수이므로 8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구해야 할 것은 P의 최소값과 Q의 최대값의 합이므로 답은 20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8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12개, 그리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5개 이상이라고 알려주었는데요. 저희는 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범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해 볼 겁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최대일 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A의 원소의 개수가 8개,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12개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될 때 8개로 가장 큰 개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범위를 다시 써보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5 이상 그리고 8 이하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활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값인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는데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개수에서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을 대입하여 계산해보면 8 더하기 12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20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것이죠. 앞서 구했던 이 부등식을 이용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부등식의 모든 변에 먼저 마이너스 배를 해줄 텐데요. 마이너스 배를 해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고 이어서 모든 변에 20을 더해주겠습니다. 모든 변에 20을 더하면 이렇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20에서 뺀 것은 최대값으로 15, 최소값으로 12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이므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은 12, 최대값은 15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기본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체 집합에 대하여 다음 집합의 여집합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의 원소 중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를 제외한 집합을 A의 여집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집합에서 1, 3, 7, 8, 11을 제외한 2, 4, 5, 6, 9, 10, 12가 A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에서 B의 원소를 제외한 집합이 B의 여집합이 되니 4, 6, 9를 제외한 1, 2, 3, 5, 7, 8, 10, 11, 12가 B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C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보면 1, 3, 5, 7, 9, 11이 나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전체 집합에서 이 1, 3, 5, 7, 9, 11을 제외한 집합이 C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C의 여집합은 2, 4, 6, 8, 10, 12가 나오게 됩니다. 2번 다음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 차집합 B를 구하라고 하였네요. A 차집합 B는 간단히 말해 A에서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제외시켜주면 되는데요. 일단 1번 문제를 보면 A와 B에 공통으로 2와 4가 들어가 있으니 A 차집합 B는 1, 3이 나오게 됩니다. 2번에서는 이 G가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있으니 A 차집합 B는 A, C가 나오게 됩니다. 3번은 A는 1, 2, 3, 6으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1, 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 A 차집합 B는 2, 3, 6이 나오게 됩니다. 3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배운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하면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은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A 합집합 B는 2, 3, 5, 6, 7, 9로 나타낼 수 있고 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2, 3, 5, 6, 7, 9를 제외한 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1, 4, 8, 10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1, 4, 8, 10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은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 다음을 다음을 간단히 하는 과정인데요.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선호하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살펴보면 A 차집합 B는 지금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차집합의 성질을 배웠죠.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은 교집합이 되겠고요. 교집합 기호가 되겠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저희가 집합의 결합 법칙을 배웠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A 교집합이 있으므로 이것을 집합의 결합 법칙에 의해 A 교집합 B의 합집합 B의 여집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따라서 이 A 합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고 이것은 그대로 내려오게 돼서 A가 됩니다. A 교집합 전체 집합은 그냥 A가 되므로 여기 마지막 칸에는 A 교집합 B가 되겠습니다. 표준 문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옆에 보이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B가 A의 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보면 A 합집합 B는 A라고 나와 있는데 합집합은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므로 이 관계가 성립하려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하므로 맞습니다. 다음으로 2번 역시 A 교집합 B는 B라는 관계가 성립하려면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양상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으로 3번에서 A 여집합의 교회 B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의 부분 집합이 되는 벤 다이어그램이 나타나야 하므로 3번이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서는 A의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선 1, 2번과 마찬가지로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또한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가 되기 위해서는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는 형태를 성립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문제 2번 세 집합 AB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을 때 다음 중 C 차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 집합 B, 집합 C를 각각 그려주고 먼저 A 차집합 B의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A 차집합 B는 이 빨간색 부분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이죠. 즉,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A에서 빼주면 됩니다. A 차집합 B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A, D, E이므로 이 파란색 부분인 A와 B의 교집합에는 A, D, E를 제외한 B, C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 차집합 C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A 차집합 C의 영역은 이 부분이 되는데요. A 차집합 C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가 A, C, E이므로 A와 C의 교집합인 이 빨간색 부분에는 A, C, E를 제외한 B와 D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파란색 영역과 빨간색 영역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는 B이므로 가운데에 들어갈 원소는 B가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완성시켜보면 A의 원소가 A, B, C, D, E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고 이런 벤 다이어그램일 때 C 차집합 B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것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집합 C에서 집합 B와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빨간색 부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와 B에 대하여 B 차집합 A의 차집합 A가 공집합일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식을 우리가 배웠던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바꿔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B의 교집합 C의 여집합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A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A의 여집합이므로 최종적으로 B 차집합 A는 공집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포함관계를 파악해보면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항상 이를 만족하는 관계를 찾아야 하므로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합집합 B가 나오기 위해서는 합집합이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A가 B에 포함되는 형태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아니고 2번에서 A 교집합 B가 A가 나오기 위해서는 1번과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어야 합니다. 3번에 보겠습니다. B 차집합 A가 B가 나오기 위해서는 A와 B가 서로 겹치지 않는 서로소 형태여야 합니다. 4번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어야 하므로 조건에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1, 2번과 마찬가지로 A가 B의 부분집합이 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4번입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하여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주었고요. 이때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먼저 A 여집합과 B 여집합의 교집합의 개수를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A 합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은 곧 전체에서 A 합집합 B를 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에 숫자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므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3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이므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이용해서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 방법을 활용하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마이너스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이므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0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10입니다. 여집합과 차집합 발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A는 x,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B는 x,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하여 A 합집합 B는 x, x는 모든 실수이고 A 교집합 B는 x, x는 4보다 크고 보다 작거나 같다일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집합 A를 풀어서 나타내보면 우선 집합 A를 풀어서 나타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음 x값의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4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A 합집합 B는
모든 실수를 만족시키는 x값이고 A 교집합 B는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집합 B가 이 부분을 포함시켜야 하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B 집합의 x값의 범위를 나타내 보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작거나 같다 0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는 마이너스 4가 되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b는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9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0명의 학생에게 2개의 안건 A, B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각각 조사하였더니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은 30명,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은 33명이었다.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한 명이 많다고 할 때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인데요. 우선 학생 전체의 집합을 U라고 나타내고 A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 수를 집합 A, B 안건을 찬성하는 학생 수를 집합 B라고 나타내 봅니다. 그러면 NU는 50이 되고 N의 A는 30이 되고 N의 B는 33이 된다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는 A 교집합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안건을 모두 반대하는 학생 수가 두 안건을 모두 찬성하는 학생 수의 3분의 1보다 한 명이 많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 N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은 3분의 1 N의 A 교집합 B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이 부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N의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정리를 해주면 N의 전체 집합 U에서 N의 A 합집합 B를 뺐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의 A 합집합 B를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이용해서 나타내 본다면 N의 전체 집합 마이너스 N의 A 플러스 N의 B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모두 이 식에 대입을 해주면 50 마이너스 30 더하기 33 마이너스 N의 A 교집합 B는 3분의 1 N의 A 교집합 B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괄호를 다 풀어주면 5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3 플러스 N의 A 교집합 B는 3분의 1 N의 A 교집합 B 플러스 1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 정리를 하면 N의 A 교집합 B 마이너스 3분의 1 N의 A 교집합 B는 14라고 정리할 수 있고 좌변을 다시 정리를 해주면 3분의 2 N의 A 교집합 B는 14이므로 따라서 N의 A 교집합 B는 14 곱하기 2분의 3, 즉
2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하고자 한 값이 A 교집합 B의 값이기 때문에 정답은 2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